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명 버튼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치를 3개나 하게 되었어요. 위쪽에 사랑니 하나, 그 다음에 어금니 2개, 이렇게 발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평소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치과 병원이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많지만 실제로 발치한 분들의 잇몸 치료한 후기는 없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발치를 앞두고 있거나 잇몸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3대 고통이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느끼는 3차 신경통. 두 번째는 분만할 때의 고통.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치통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치통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발치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세 번째 고통인 치통. 저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치주염으로 인해서 발치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20세 이상 성인은 50%, 그리고 35세 이상은 70%, 40세 이상에서 노년층까지는 80에서 90%가 잇몸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치주 질환과 또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어쩌다가 발치까지 하게 될 정도로 치주염이 심해졌나 생각해 봤더니요. 저는 스케일링 주기가 아주 길었습니다. 스케일링을 저같이 잇몸이 약한 사람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게 정석인데 제가 좀 그 간격을 띄엄띄엄 널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수시로 믹스커피하고 간식을 물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또 제가 나이가 중년이 되다 보니까 골다공증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날은 바깥에서 음식 섭취를 해도 하루 종일 양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쉬고 단 음식을 즐겨 먹고 이에 좋지 않은 탄산음료도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술도 마셨고요. 또 치간 칫솔하고 치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니 4개가 있었는데 그 어금니랑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지속적으로 꼈던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를 다니면서 발치 상담도 하고 동시에 임플란트 상담 그리고 잇몸 치료 상담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거 하나는 보통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죠. 근데 이 신경치료는 보통 연명치료라고도 하는데요. 거의 충치로 인해서 병균 감염이 심할 때 그리고 이를 살리는 제일 마지막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한번 하게 되면 다시는 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네요. 신경치료를 마치게 되면 후속치료로 크라운이라는 걸 씌우게 됩니다. 신경치료는 보험이 되고 크라운 재료는 비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제일 비싼 단가의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한국에 와서 신경치료를 받고 가도 비행기 값을 건진다는 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 크라운을 씌우는 보철은 금, 또 도자기, 세라믹, 지르코니아 등 다양합니다. 저는 신경치료보다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것을 권하셨기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하는 발치라서 너무 쫄았었는데요. 간호사님께서 진통제를 미리 먹어도 된다고 해서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마취 주사가 더 아팠습니다. 발치를 하는 것보다. 발치 후에 주의사항을 종이로 받았습니다. 총 4시간 동안 그 솜을 물고 있었어요, 저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이를 3개나 뽑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지혈이 쉽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손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엄청 뻐근하고 아프더라고요. 발치를 하고 나서는 정말 밥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항생제랑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돼서 부드러운 요동식, 주로 죽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처음 게 안 받아서 설사가 자주 났어요. 그래서 치과 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소독하러 가면서 항생제를 설사하지 않는 항생제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항생제가 안 받으시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그 위보호제를 같이 처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진통소염제 먹고 속이 쓰리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주로 먹은 유동식은 건더기가 없는 크림 스프, 또 단호박 스프, 그 다음에 죽, 그리고 식혜, 이렇게 부드럽고 많이 안 씹어도 되고 적당히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단백질 드링크를 좀 많이 먹었더니 배는 안 고픈데 변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변비 부작용으로 관장할 뻔까지 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뭐 푸른 주스가 좋다, 변비에는 올리브유를 공복에 마셔라, 뭐 갓비움이란 주스를 먹어라, 기타 등등 많은 조언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저는 그때 마침 팔도 비빔면 2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 변우성님의 선전고 티어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팔도 비빔면 2를 변우성님을 생각하면서 사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맵찔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호가 오더라고요. 결론은 발치하고 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항생제 처음 먹은 것 때문에 설사도 하고 무려 4kg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치아를 닦기가 좀 두려웠어요. 발치한 부분을 제하고는 닦아도 된다고는 했는데 헥사메딘이나 가그린 같은 걸로 살살 가글하는 거를 많이 했고요. 부득이하게 양치를 해야 할 때는 최대한 그 발치한 부분이 닿지 않게 미세모 칫솔을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야식이나 간식을 삼가했습니다. 그래서 더 살이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고플 때 해결 방법은 화사님의 곱창 먹방, 또 간장게장 먹방, 그 다음에 설현님의 짜장면 먹방. 설현님이 짜파게티 모델을 2년이나 하셨대요. 그래서 엄청난 짜장면 먹방을 보고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윤님의 닭발 먹방, 또 비스트의 윤두주님의 치킨 먹방, 걸스데이 혜리님의 짜장면 먹방 등을 먹고선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이 아닌데요. 발치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볼이 쏙 패였어요. 그러니까 얼굴 라인이 꺼진다고 하죠. 그리고 양치질 할 때 정말 불편했습니다. 또 발치하고 나서 처음 며칠 동안은 빨대도 쓰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를 할 때 이렇게 침을 뱉거나 양치물을 확 뱉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컵을 받쳐놓고 주르륵 바보처럼 뱉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새는 걸 느꼈어요. 제가 왼쪽 상단의 어금니하고 사랑니를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디귿하고 니은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딕션이 참 남다른 사람인데 되게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빼니까 이 아랫니는 어차피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서 오른쪽 어금니를 주로 많이 씹다 보니까 이 오른쪽 어금니가 혹사당해서 수명이 약간 짧아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잇몸이 약한 분들은 치매가 오기도 쉽고 또 섭식장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잇몸이랑 혈관이 노출되면서 전신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잇몸 치료는 보통 한 번에 13,000원, 보험 적용을 하면 그렇고요.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은 2,000원, 그래서 6번에 나눠서 해서 저는 총 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2번에서 6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닌 병원은 한 번 잇몸 치료를 할 때마다 치아를 5개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잇몸 치료를 할 때는 미노클린인가? 그 잇몸 연고를 넣어줬어요. 잇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그 잇몸 연고를 이렇게 바른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물도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잇몸 연고는 치주낭에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잇몸 치료는 정말 너무너무 아팠지만 보통 딥클렌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잇몸 치료를 받고 나니까 약간 뽀드득하면서 깨어난 느낌도 들고 정말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치 3개 하고 잇몸 치료한 간단한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임플란트 견적을 치과마다 다니면서 받은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